네, 반갑습니다. 기훈입니다. 항상 어색해요, 부분이. 이제 제가 그 미니 뉴트라이트, 안방 뉴트라이트 이름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했잖아요. 파밍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씨를 뿌리고, 아니 흙을 만들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싹이 트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사실 내가 왜 이렇게 좋아하지 생각했더니 내가 착각을 일으켜서 좋아하는 거더라고. 그게 왜냐면 나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사실 늙었지 하루 사이에. 근데 식물은 밤새 싹을 틔우고 모양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좋은 일이 마치 내일인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더라고. 그래서 걔를 보면서 맨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했구나라는 거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식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요 재미에 키우는구나. 변화가 없는데 얘들이 계속 변하니까 계속 생명이 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계속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한번 빠지면 못 벗어난다라는 거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제 하초를 키우다가 드디어 이제 주변의 권유에 의해서 먹는 것도 키워봐라 해가지고 배추, 상추, 그다음에 깻잎, 부추를 뿌렸거든요. 부추씨를 뿌렸어요. 내 마음이 어떠냐면 혹시나 얘네가 좀 추울까 싶어가지고 이게 볼로 줄줄 않는 것 중에서도 주로 따뜻한 데 딱 두고 이랬더니 제 싹이 잘 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겨울에 얘들 때문에 난방하게 생겼어요. 이 때문이 아니고 얘들 때문에 난방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맛이 없대. 아주 중요한 사실, 맛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이 노지랑 식물이 환경이 되게 중요한데, 노지 거는 달고 맛있죠. 이게 낮에는 더웠다가 밤에는 굉장히 추웠다가 그러면서 자생력이 생기면서 강해지면서 그 아삭거리는 맛이 나온다는 거예요. 난 그것도 모르고 물티를 키우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나는 밤에 혹시 추울까봐, 항상 밤에는 이제 해가 없으니까 추워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랩을 씌워줄까? 못하게 옷 입히듯이. 그랬는데 내가 초보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게 사람 키우는 것도 똑같아. 사람이 자라는데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물론 흙, 바람, 바람이 굉장히 중요하더만. 물, 그리고 이제 이 관심도 필요한데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과잉 보호더라고. 식물도 과잉 보호하면 쓸 수가 없어. 근데 사람도 과잉 보호하면 못 써요. 그래서 자라기는 삐쭉 자랐는데 안에 뭐가 없어. 모양만 형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원치 않잖아. 강하고 어느 환경에 있더라도 제 기능을 하면서 제 값을 하는 사람을 키우면 좋잖아요. 그죠? 빛나는 사람, 유용한 사람이 되면 좋은데, 자칫 부모가 가행 보호하면, 내가 최근에 우리 식물들한테 했듯이 가행 보호하면 못 쓰는 식물을 키울 수 있듯이 못 쓰는 사람을 만들 수 있겠더라고. 굉장히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식물을 키우면서. 하여튼 감동인데, 제가 오늘은 자율신경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네, 저는 아침마다 이렇게 중보기도를 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기도를 해주는데, 물론 내가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기도 요청을 받고 기도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항상 기도를 시작하고 이제 하나님께 부탁 들어놓고 이제 내 하루를 시작하는데, 근데 그 중보기도의 대부분이 이게 신체적인 아픔인데 알고 보면 정신적인 거에서 온 거.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 와서 몸이 아파가지고 이게 신체적 기능이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몸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정신은 보이지도 않는데 그 스트레스가 뭔지 몸을 좌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결정하는 거는 우리 몸에서 자율신경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마음만 내려놓으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자율신경을 알고 이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있잖아요. 그거를 케어해 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우리 몸이 총 세 가지 시스템, 이거 아부의 면역학 인문인데 세 가지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하거든요. 이 첫 번째 시스템이 뭐냐면 에너지 대사 시스템. 요거는 앞전에 얘기했어요. 그 에너지 대사 알죠? 음식이 들어와서 소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로 쓰고 남는 건 살되고, 이거 지난번에 한번 그 그래프 그랬었죠, 그죠? 그러니까 에너지 대사랑 두 번째 자율신경, 이렇게 자율신경 대사 있잖아요. 시스템.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 시스템이고, 세 번째가 백혈구 시스템이거든요. 요 세 가지가 사람의 건강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요건 했으니까 두 번째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율신경이 알아서 다 해주거든요. 알아서 다 해줘. 내가 최근에 그 우리 이상철 리더님이 그 이제 지인이죠. 지인이 그 어쨌든 항암을 하는 과정에서 변비가 오잖아요. 항암하시는 분들이 다 변비로 고생해요. 근데 물을 충분하게 애써서 먹고 있는데 왜 물이 부족하지? 변비가 되지? 이거는 자율신경이 하는 거예요. 내 몸이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이게. 그래갖고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내 몸에 이렇게 항상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유지하는 어떤 일정한 양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술을 먹었다. 그러면 이 지금 그 술은 독이니까, 우리 몸에서 인식할 때 독이니까 빨리 물을 끓여다가 화장실로 내보내버리죠. 내 몸에 없는 걸로 만들려고 막 화장실 막 가는데 술 내기는 되지만 물 내기 하면 안 되는 거 알죠? 물 마시기 대회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물은 이 위를 통해서 이렇게 다 해가지고 소화 과정을 거쳐서 들어가거든요. 근데 술은 이 식도에서부터 흡수가 되기 시작해요. 알코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요. 근데 대신에 내 몸에 있는 물을 이게 소변으로 자꾸 내보내기 때문에 머리가 띵 하고 아파요. 근데 우리가 그 다음날 고춧가루하고 뭐 이렇게 콩나물국에다가 고춧가루 풀어갖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해장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몸에 물이 빠졌기 때문에 물을 보충하면 돼요. 그게 강력한 해장이거든요. 근데 술이 들어오면 몸에서 소변을 내보내잖아요. 맥주 마셔보면 알죠? 계속 화장실 들막거리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약을 드시잖아요. 약을 드시면 이 약이 내 몸에서 적당한 농도를 넘어가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자율신경이 물을 보유해요. 물이 안 나가게. 반대로. 이제 커피를 생각해봐요. 그 에스프레소 되게 진하죠? 진한데 거기다 물을 타면 아메리카노, 더 물을 타면 맹물, 이렇게 숭늉처럼 묽은 물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농도가 진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변으로 안 내보내요. 대변으로도 안 내보내. 그러니까 물이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약을 드시는 분은 물을 많이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변비에 안 걸려요. 사실. 그래서 이제 물을 좀 더 드셔야지. 애써서 1.5리터를 애써서 드신다는데 그 양은 자기 양이 아닌 거예요. 더 필요한 거죠. 더 필요해서 그런데 그거는 이제 드셔주시면 되죠. 그래서 자율신경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교감하고 부교감이에요. 근데 교감신경은 우리가 이제 운동성 신경이라 해가지고 아드레날린에 의해서 흥분되거든요. 아드레날린. 이 영화 보셨어요 혹시? 좀 야한데. 아드레날린. 청소년 여러분 절대 보면 안 돼요. 이게 영화가 너무 야해. 아드레날린을 이 사람이 이렇게 탁 나오면 막 길거리에서도 있잖아. 아무나 붙잡고 막 하고 그래요. 하여튼 그런 굉장히 끔찍한 영화야. 근데 아드레날린이 막 나오는 거에 대한 어떤 극대화된 영화거든요. 네. 보지 마. 박 집사. 안 돼. 집사님 이러시면 안 돼요. 미안한데? 그래가지고 이 아드레날린이 나오면 흥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되는데 이때 나타나는 게 심장하고 폐 기능이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교감은 반대야. 얘랑 정반대. 그래서 호흡, 소화, 순환 이게 있잖아요. 호흡, 편한 호흡이에요. 이게 이건 헐떡거리는 호흡, 이거는 편한 호흡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화,
그 다음에 순환. 이 순환 잘 되는 것도 부교감이 다 하는 거거든요. 교감도 한번 불러주세요. 교감은 그냥 말대로 흥분. 이게 아드레날린이 나오면서 흥분 상태가 되는 게 이제 요런 건데, 이제 우리 몸에서 보면 이 그 기도 있죠, 기도. 이거 기도 있잖아요, 공기, 기도. 요 아드레날린이 나오면 얘가 확장이 돼요. 이제 그 유기통 이런 거 들어봤죠? 자동차도 왜 빵 나가면 이게 유기통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기도가 열려야지 확 나갈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애를 막 불렀는데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기도를 열고 소리를 질러야죠. 그래갖고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부교감은 이게 수축이 돼요. 기도가 평상시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혈압. 혈압은 아드레날린이 나오게 되면 상승하겠죠. 언제 상승하죠, 여러분들은? 굳이 안 알려주셔도 됩니다. 혈압이 확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부교감일 때는 혈압은 하강하죠. 반대, 둘이 완전 반대거든요. 그 다음에 심장박동. 심장박동은 요건 당연히 촉진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완화되겠죠. 완화시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때 명령을 받아갖고 움직이는 백혈구가 과립구. 과립구라는 백혈구를 움직이게 하거든요. 나가세요, 이렇게. 근데 이쪽은 이제 임파구라고 하는 백혈구가 있어요. 우리 몸에 백혈구가 얘가 이제 부교감 신경이 자극해주면 이제 그때 그 임파구가 탁 나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는 당연히 여기는 쉬는 모드예요. 위를 막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았는데 위를 막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는 없잖아. 소화를 막 좋게 할 수는 없잖아요. 딴 데 신경 써야 되는 거니까 이만 되고 여기는 이제 위가 움직이는 거죠. 수축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화 있죠. 소화. 그 다음에 소화하고 소화관 있죠. 이 전체를 봤을 때는 여기는 억제를 시켜버려요. 소화를 억제시키거든요. 근데 여기는 촉진시켜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뭐냐면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딜 가면 밥이 편하고 밥 먹는 게 편하고 누구랑 밥 먹으면 편한데 누구랑 밥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 그런 거는 그 사람을 만나면 나는 교감신경이 켜지는 거고 누구를 만나 밥을 먹는데 너무 맛있고 막 이러면은 부교감신경이야. 그 사람 나를 부교감신경을 자극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왜 어느 집에 가면 되게 편하잖아. 그러니까 보통 시댁 가서 고기 반찬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친정에서 나물 반찬을 집에 먹어도 너무 맛있고 소화가 잘 되고 이게 자기가 만드는 것도 있고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에서 자율신경이 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과정을 알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교감이니까 말 그대로 깨어있는 상태인데 다른 말로 하면 스트레스 상태라고 보면 돼요. 스트레스 상태고 얘는 이완된 상태니까 이게 릴렉스 이렇게. 그러니까 낮에는 활동을 하니까 이쪽이 켜져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밤이 되면 이게 켜져요. 그래서 이제 맥도 약하고 소화력도 떨어지고 하면서 쭉 이어서 잠을 자는 깊은 잠을 들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활동하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교감 신경이 계속 24시간 켜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위험한 거야. 반 켜지고 반은 이쪽이 켜져야 돼.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 24시간 켜지냐면 걱정이 있을 때, 근심이 있을 때 이럴 때는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누워있지만 잠을 자는 건 아니야. 그런 상태는. 그러면 뭐가 되냐면 교감신경이 가립구를 계속 자극하기 때문에 몸에 염증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반대로 임파구가 하는 게 바이러스랑 암세포를 죽이는 건데 그 기능은 또 안 돼. 그래서 스트레스를 오래 몇 년간 받은 사람들이 암에 걸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교감과 부교감이 적절히 이렇게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은 수면 장애를 굉장히 말을 많이 하거든요.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애 어른 할 거 없이 애들도 막 자다가 몇 번을 뒤적거리면서 제대로 된 잠을 못 자고 어른도 잠을 못 자고 그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는
잠을 잘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부교감이 제대로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자율신경은 내가 통제할 수 없고 자율신경이 나를 통제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경계를 건강하게 하는 거는 신경 비타민이 뭐냐면 비타민 B군이고 신경 미네랄이 뭐냐면 칼슘이거든요. 이게 충분하고 그 다음에 얘들의 베이스가 되는 게 물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충분한 상태에서는 신경이 감인될 일이 없어요. 신경 손상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제 기능을 하게 되는데 혹시나 내가 이게 만약에 이쪽의 영양이 만약에 내가 부족한 상태가 된다면 이거를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계속 이 상태로 가고 그다음에 부교감이 계속 켜지면 좋겠네. 성격이 유하고 보통 보면 부부가 한 사람 바닥거리고 한 사람 늙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바닥거린 사람은 안 걸려주고 이렇게 이 늙고는 알러지성 질환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뭐죠? 그 천식이라든가 비염, 아토피, 그다음에 건선,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주로 자가면역 질환 있죠. 이런 종류로 난치성, 이게 크론병 이런 거 있죠. 저렇게 늘어져서 하면 이제 오래 장수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긴장을 해야 될 때도 긴장을 하지 않는 거는 교감신경이 안 켜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 사람이 성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 기능이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교감신경이 발달한 사람은 40전에 꼭 성공을 한대요. 근데 빨리 죽는데. 그리고 이제 부교감신경은 엄청 골골하면서 뭐 다 아프다가 죽는 거죠. 좋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적절하게 중요한데 제가 물었어요. 그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하세요? 물어본 거야. 스트레스를 이게 사람이 그걸 들고 있지 말고 내려놔야 되거든요. 내려놓는 게 누군가가 해주는 역할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중심을 들고 있는데 그냥 그걸 놔으면 안 되잖아. 우리 집안 일이고 내 아이의 문제고 우리 부모님의 문제고 놔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이야. 그런데 그거를 내가 누가 놔야 놔지냔 말이에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 안에 만약에 이런 항스트레스 물질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이런 영향이 많고 그래서 막 내가 신경이 아주 알아서 착착착착 이랬다 막 저랬다 막 전환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면 그리고 항스트레스 물질이 별로 없다면 그죠? 그러면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뭐 먹는 사람도 있고 다양해요. 주로 어떻게 하세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내가 약간 교감신경형이야. 안달형, 달달거리는 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근심을 짜증을 지고 사는 형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생겼죠. 근데 엄청 내가 막 고민을 많이 하고 막 밤새 고민하고 며칠씩 고민하는 스타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교감신경이 발달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게 뭐 변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화불량 그다음에 비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왜냐하면 소화가 안 된 거는 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요번에 이제 우리 홈미팅 오신 분한테 물었더니 자기도 절대 못 내려놓는데 근데 그거를 내려놔야 되거든요. 시간에 맡길 건 시간에 맡기고 사람한테 맡길 건 사람한테 맡기고 기계 쓸 건 기계 쓰고 이렇게 맡겨야 되는데 못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안 걸리잖아. 그러면 문제도 안 풀렸고 암도 걸리고 그 좋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풀어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운동을 막 하고 땀을 쫙 흘리고 스트레스를 막 풀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친구한테 이렇게 양껏 이렇게 막 씻고 이렇게 하면 또 괜찮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풀어야 돼. 푸는데 우리가 그걸 하나 기억해야 돼. 시간 다 돼가죠. 그래서 뭐냐면 이게 스트레스랑 칠게요. 스트레스 무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의 무게, 중압감이 있다면 같은 무게인데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같은 무게인데 그래서 이게 100만 원짜리야. 고민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죽을 만큼 힘들게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아니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에너지 대사 있죠. 에너지 대사가 잘 돼서 에너지가 많은 사람은 어떤 거냐면 같은 무게인데 이거를 이 무게를 개미가 지느냐 코끼리가 지느냐의 차이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는
나는 죽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죽을 만큼의 그 문제가 아니야. 알겠죠? 또 나는 가벼운데 아니, 저 정도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 오래 고민하나 싶은데 그 사람은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러면 그게 내 기준으로 보면 안 되고 그 사람 기준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에너지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 많이 먹고 이게 밥도 잘 먹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애들도 그런 애들 있죠. 막 밥도 잘 먹고 막 소화도 잘 시키고 막 활동적이고 막 이런 애들 보면 남아돌아 에너지가. 그리고 또 성격도 좋아요. 그런 애들이. 그런데 에너지가 없는 애들은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딸 둘이가 있는데 하나는 항상 에너지를 20% 남겨두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성은아 엄마 커피 한 잔만 내려줄래? 그러면 지가 뭐 하고 있어. 일정이 있는데 그럴 때 뭐라냐면 알았어 내가 이거 끝내고 해줄게 이렇게 해요. 근데 둘째는 항상 에너지를 다 쓰는 애야. 이빨 다 쓰고 늘 에너지 이빨 다 쓰는 애인데 내가 시온이가 지나가는데 시온아 엄마 커피 좀 내려줄래? 싫은데 이렇게 단호하게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걔는 평소에 항상 에너지를 100을 다 쓰는 애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우리가 이게 같은 무게를 그러니까 같은 무게라도 내 상태에 따라 다르게 된다는 게 걔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평소에 음식을 잘 먹고 대사를 잘하고 에너지가 많은 상태를 만들어야 돼. 그게 자율신경과 아무 상관없이 내 몸이 정확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복원이 빨리 될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기초 체력을 좀 올려라. 체력을 좀 올려서 이렇게 이거를 가볍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하라.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자율신경은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비타민 B, 칼슘, 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신경과 이 신경이 왔다 갔다 잘하면서 굉장히 이 건강한 상태로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스트레스 감도도 이제 항스트레스 상태가 제일 좋잖아요. 그러면 같은 무게도 내가 크게 느끼냐 작게 느끼냐는 내 체력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은 뭐냐면 잘 먹고 그걸 에너지로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뭐가 부족하냐면 사실은 단지는 남아도는데 너무 많은데 이걸 태우는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WX 같은 그런 영양제를 충분히 먹어서 이걸 다 에너지로 만들어서 에너지가 많으면 내가 이 스트레스를 이고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저글링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미는 깔려 죽지만 코끼리는 느낌도 없어요. 이 같은 무게라도.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기초 체력을 좀 높일 필요가 있고요. 아무튼 제가 이걸 하면서 이제 뭘 느꼈냐면 좀 체력 좋은 상태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주 기초에 해당하는 그런 영양을 꼭 챙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이제 큰 병으로 가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일상에서의 어떤 굉장히 행복할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 하여튼 그렇게 본인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초등학생들의 엉뚱한 시험 답안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던 초등학생들의 답안지를 모아 만들어 봤습니다. 리을을 소리나는 대로 쓰시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알맞은 인사말은 무엇인가요? 옆집 아주머니께서 떡을 가져오셨습니다. 다음 보기와 같이 말 주고받기를 해보시오. 귀뚜라미, 미꾸라지, 지구, 구슬, 슬기, 비행기. 다음과 같은 물건들을 살 수 있는 가게를 쓰시오. 쌀, 보리, 콩, 팥. 화장실을 이용할 때 화장실 문을 열기 전에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 친구가 교내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을 때는 어떤 말을 해줘야 하는지 쓰시오. 산에서 밥을 지어 먹으면 안 되는 까닭을 쓰시오. 비가 많이 와서 큰 피해를 당한 수재민에게 어떤 말로 위로하면 좋을지 쓰시오.
고치다를 사용하여 짧은 글을 지으시오. 구에 살을 더했더니 일이 되었다. 어떤 경우인가? 어머니께서 나를 낳으신 병원은 어디입니까? 1번 안과, 2번 성형외과, 3번 산부인과, 4번 정형외과, 5번 소아청소년과.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보고 웅장하다고 생각하였는지 한 가지만 써보세요. 잠자리에 드시는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말을 쓰시오. 불행한 일이 거듭 겹침을 뜻하는 사자성어를 쓰시오. 숨바꼭질 놀이를 할 때 술래가 숨은 사람을 한 명 이상 찾고 남은 사람을 오랫동안 못 찾을 때 무엇이라고 외치는지 쓰시오. 아래 그림을 보고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보세요. 다음과 같은 일을 겪었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지 보기와 같이 말 주고받기를 해보시오. 우리 집 초롱이가 새끼를 낳았다. 강아지가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일요일에 아버지께서 볶음밥을 해주셨다. 엄마 아빠로 사행시를 지으시오. 엄마는 마덜, 아빠는 빠덜. 칭찬하는 말을 들었던 경험을 떠올려 다음 표를 완성하여 쓰시오. 칭찬하여 준 사람, 할머니, 칭찬받은 일, 심부름을 잘해서 들었던 말. 개보다 낫네. 올여름 가수 피시는 앨범을 발매하였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그의 뮤직비디오가 전 세계를 강타하게 되었고 더불어 그의 음악도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다. 이에 어떤 부에서는 우리나라를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며 가수 피시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기로 하였다. 네모 안에 들어갈 부서의 이름을 쓰시오. 다음 도형이 사각형이 아닌 이유를 쓰시오.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은? 문장에서 빠진 말을 찾아 쓰세요. 영수가 그림과 같이 놀고 있습니다.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옛날에 밥을 지을 때 무엇을 땔감으로 사용했습니까? 1학년 바른 생활, 학교에서 지킬 일, 교실에서도 복도에서도 운동장에서도 모두가 편안하고 즐겁게 지내려면 무엇을 잘 지켜야 할까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질의 상태, 고체 상태 물질 한 가지를 쓰시오. 액체 상태 물질 한 가지를 쓰시오. 기체 상태 물질 한 가지를 쓰시오. 콜릿 사탕이 36개가 있었다. 등에 그 29개를 먹었다면 이제 남은 것은? 북극에 사는 동물을 6마리 써보세요. 할머니 생신입니다. 할머니께 드릴 카드를 예쁘게 그려보세요. 끝말을 이어보세요. 도자기, 기차, 차표, 표지판, 판소리. 다음 글에서 틀린 낱말을 바르게 고쳐 쓰시오. 헤헤, 맛있겠다. 나 혼자 먹어야지.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어린이의 노래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다음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보세요. 나는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이가 혼자 쓴 겨울방학 돌봄 교실 참가 신청서. 지구의 모습을 아주 작게 나타낸 아래 사진과 같은 도구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산지촌에서 다음과 같은 눈과 밭의 모양을 만드는 이유를 쓰시오.
내 몸에서 하나밖에 없는 것을 적어보세요. 다음 그림을 보고 생략된 부분의 내용을 상상하여 말해보세요. 빈칸을 채워 완전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삼강오륜에 대해 쓰시오. 꿀벌은을 소리가 나는 대로 쓰세요. 삼각형과 사각형의 공통점을 한 가지만 쓰시오. 각각의 모양은 뾰족한 곳이 몇 군데인지 쓰세요. 아래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쓰세요. 나눗셈의 몫을 찾아 선으로 연결하세요. 그림 속 친구에게 물건을 바르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말을 쓰세요. 세종 때 가행된 책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농법을 소개한 것은? 다음 보기의 단어를 이용하여 글짓기를 해보시오. 다음 글에서 밑줄 친 말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용기를 주제로 짧은 글짓기를 해보세요. 산간 지역의 도로가 구불구불한 이유를 쓰시오. 샌드위치를 만들 때 식빵의 한 면에 버터를 바르는 이유는 무엇인지 쓰시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세 글자의 다른 말로 써보세요. 일상생활에서 설탕과 물이 골고루 섞여서 설탕물이 되는 것과 같은 현상을 이용하는 예를 한 가지 쓰시오. 달에서는 빨대로 음료수를 마실 수 없다. 다음 중 그 원인을 옳게 설명한 것은?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어떠한 일을 마음먹고 3일을 넘기지 못하는 것을 뜻하는 사자성어를 쓰시오. 수박 화채를 만들었는데 수박이 위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박을 떠오르게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위인들에 대해 나만의 기준을 세워 분류해보시오. 여자의 생식기관 중에서 임신했을 때 아기집이 되는 곳은 어디인가? 다음 상황에 어울리는 사자성어를 쓰시오. 세 글자로 끝말잇기 놀이를 할 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쓰시오. 식사를 마치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다음 단어를 이용해서 하나의 문장을 만드세요. 아래 들어갈 말을 쓰시오. 아래 들어갈 말을 쓰시오. 우리 가족을 동물로 나타내고 그렇게 나타낸 이유를 써보세요. 다음 동전들의 이름을 써보세요. 덧셈을 하여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보세요.
동생과 놀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누가 가야 할까요? 소나기로 삼행시를 만들어 보세요. 소방차가 불난지 불을 끈다. 나는 신나게 구경했다. 기절했다. 우리 집이었다. 다음 그림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를 주어진 철자를 이용해 써보시오. 주로 고기나 알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집에서 기르는 동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우리 몸 중 한 부분을 골라 고마운 마음을 담아 감사의 글을 써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학교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그림을 보고 여자친구가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한 문장으로 쓰시오. 한 번에 2가지 이상 여러분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을 써보세요. 아무리 작은 것도 모으면 큰 것이 됨을 이루는 속담을 네모 안에 쓰시오. 자동차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3가지만 써보세요. 이모와 결혼하신 분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다음 빈칸에 알맞은 한자를 써 넣으세요. 네.